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양력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크게 네 가지 행정법 수험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럼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어떠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는 마침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우리 한국사 선우빈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합격의 즉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 공통 과목이 안 중요하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출제 경향이 이제 공통 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따기 쉽게, 그리고 결국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등등 이런 전문 과목에서 결국 변별력이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고, 행정법이 그래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시는 특히 일행직 수험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제가 담당해서가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행정법 딱 이렇게 들으셨을 때 뭘 배우시는 것 같나요? 아마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교과서에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법 관계에 관한 공법적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뭐 일체의 법.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느낌이 안 오고, 행정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진짜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그런 수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식도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 잘못 공부를 하시기가 좋거든요. 따라서 행정법이 도대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셔야 될 객관식 행정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저의 마지막 제 커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둔추노 행정법이 대체 무엇이냐? 제가 설명회 때 자주 사용하는 사례인데요. 마침 오늘 어젯밤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축구 마치고,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유튜브 좀 끄적거리다가 마침 알고리즘이 또 이끌어가지고 쿠팡 플레이에 SNL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더라고요. 자, 근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코미디언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배우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김민교, 권혁수, 주현영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난 이제 코로나 시즌에 방역 조치와 관련된 걸 되게 재밌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 청기백기 게임처럼 6인이야, 4인이야, 들어가, 뭐 미접종, 접종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너무 그 현란했어가지고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자, 그런 수많은 방역 조치들을 우리가 지난 2년, 3년 동안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그냥 코로나니까 그래 4인이야 모이면 안 되겠지, 접종 무조건 해야겠지, 뭐 몇 시 이후에 모이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자,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진짜 법적으로 뭔가 문제를 삼고 싶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몇 명 이상 모이겠다는데 왜 국가가 못 모이게 하나? 아니, 내가 자영업하는 입장으로서 진짜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밤 늦게까지 장사 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나? 심지어 이거 실제 있었던 사례 제가 살짝 각색한 건데요. 자, 21시 이후에 영업 제한 명령이 있었을 때 대략 한 10분 정도 못 미친 20시 50분, 그러니까 저녁 8시 50분쯤에 손님들한테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고깃집이었거든요. 예, 술 자신 분들이, 그러니까 술을 잡수신 분들이 쉽게 쉽게 안 나가시죠. 그래서 막 이제 좀 옥신각신 하다가 좀 늦게 나가셨습니다. 9시 좀 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제하고 나갔는데, 근데 어쨌든 9시 넘었잖아요. 8분. 근데 여기 기가 막히게 또 이거 누가 신고해가지고, 아마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신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고가 들어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방역 조치 위반했다라고 해서 진짜 2주간 영업 정지 떨어졌던 사례가 작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이거. 물론 제가 살짝만 수험적으로 편하게 바꾼 거지만요. 잘못했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충분하지만 억울할 여지가 너무 많죠. 8시 50분부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고, 그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 갑자기 뭐 객관식 행정법 구급 시험 얘기하면서 이런 이상한 사례를 왜 가져왔냐? 여러분, 행정법이란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이셨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권력을 발동해서 칼같이 영업정지를 하셔야 했을지, 한다면 며칠을 하셔야 됐을지, 반대로 우리가 국민이 이 사장님 입장이었다면은 이 영업정지를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지, 반대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즉 국가 공무원이 나에게 무엇인가 했고 그것이 내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침해당한 권리를, 즉 이주가 문 닫게 된 거를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배우는 과목이 여러분 행정법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막 교과서에 있는 말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어려운 말 같지만 행정법은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내가 공부하게 되고 그 답이 자연스럽게 내 거가 되고 그래야 이해가 되고 기억이 오래 남고 결국 시험에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수험행정법을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는 1번 키예요. 쉬운 사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셔야 하냐면은 결국 행정법이라는 법은 여러분 모든 내용이 소송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을 왜 배울까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으면은 법을 배울 필요가 없죠. 모두 다 질서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면.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언젠간 분쟁,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다툼을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소송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행정법이란 것도 여러분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처음 공부하실 때 어려워요. 앞뒤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개념이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수학처럼 다양한 수학 공식을 내가 기본적으로 외운 상태고 그걸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풀 연습까지 되어 있어야만 응용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소송 형태로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가 되는 여러 지식들이 이미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행정법은 그런 거 없이 마구잡이로 개념 정리 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여러분이 법 이러면 기본적으로 느끼시는 어떤 느낌 내지 감정들이죠. 말이 너무 어렵다. 양도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저 조문 다 외워야 되나? 드라마 보면 막 몇 조 몇 항은 블라블라 줄줄이 나오고 막 하던데 그걸 다 외워야 하나? 결론적으로 반 정도는 맞아요. 결국에는 이 법학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기는 여러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행정법 기본서들이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대부분 넘어가는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제 기본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슬림한 편이지만 그래도 개념서만 했을 때도 600페이지가 넘어가요. 아무리 줄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암기하도록 접근해야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결론은 똑같죠.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그 공부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하나 있는데 행정법의 모든 개념 내지 주제는 다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주제는 실무상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빈번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반면에 양은 되게 많지만 출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C급, D급 쟁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S급 쟁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거를 잘 구분해서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또 행정법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 중심으로 내용이 섞여 있고 양은 많고 그다음 이렇게 쟁점에 따른 출제 비중의 차이가 있는 행정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각각의 특징에 대응을 시켜야 되죠. 처음에 소송 중심으로 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암기가 아니라 쉬운 사례 중심으로 내가 친해질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땐 절대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외우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외우는 거는 이해가 밑바탕이 된 채로 반복 회독 많이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지성 생암기 마치 내가 오늘은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겠다. 다음 날에는 101번부터 200개까지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계속 강조드리죠. 쉬운 사례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서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행정소송의 핵심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똑같은 책 딱 두 권만 개념서인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딱 두 권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합격의 키예요. 대략 제가 지금 올해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4월 달에 치러질 국가직 시험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7, 8, 9, 10, 11 5달 커리를 마치고 6달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12월이 시작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본 개념만 3번에 기출만 2번이고요. 남은 12, 1, 2, 3월 동안 곱하기 2 정도 되는 개념과 기출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 종합해 보면은 기본 개념은 진짜 한 5번, 최하 5번에서 최대한 10번까지 보시게 될 거고 기출은 셀 수 없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미 저와 함께 5달 동안 푼 기출 문제만 700 더하기 200 더하기 계산 좀 해볼게요. 200, 1100문제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기출 문제가 여러분 결국 나왔던 거에서 계속 나옵니다.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워낙에 강해서 모든 내용 다 아실 필요 없이 기출된 내용만 내가 완벽하게 어떤 기출 문제 갖고 와도 최종적으로 저와 함께 2000문제 풀었다. 그럼 2000문제 중에 어떤 거 갖고 와도 내가 맞출 정도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행정법은 고득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목의 특성상. 왜? 나왔던 게 또 나오는 내용이 워낙에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 반복 회독하시면서 저와 함께 행정법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의 행정법도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만 말씀드려보면은요. 계속 똑같은 말만 말씀드리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어떠한 행정법 강의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가장 쉽게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매 주제마다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그리고 전달해 드려야만 어려운 행정법 개념이 여러분께 되기도 하고요. 이런 쉬운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의 행정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강의가 될 거고, 자, 다음 행정법 합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반복 회독이라 그랬죠. 네, 그런 회독에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아주 캐주얼한 진짜 법의 법자도 모르시는 진짜 행알못 분들을 위해 가지고 6회차 그러니까 6시간도 안 돼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사례로 만나보는 행정법이라는 입문 강의를 출발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한 10가지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행정법의 주요 쟁점을 맛보기로 한번 맛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인 강의 중에 하나죠. 바로 기본 이론. 네, 행정법 전체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64시간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개념 강의를 다 1시간의 보강도 없이 64시간에 마치는 건 정말 심플한 거예요. 노량진 수험가에서 이렇게까지 캐주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1회독을 완료를 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반복 회독이라 그랬죠. 한 번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에 72회. 시간이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개념 한 번 본 거 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최소한 2-3번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가면서 보시게 될 거거든요. 레벨 2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개념 보시면서 9급 기출문제 700문제 정도를 다루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개념 또 한번 복습하시면서 시간이 확 줄어들었죠. 52회 동안 진짜로 기본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고난도 문제로 구성된 7급 기출문제 500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이후에 다양한 이제 문제를 더 풀어봐야죠. 지금 보신 파트 1, 2가 일행직 문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 외에는 레벨 4에서는 일행직 외의 직렬들, 소방 간부, 군무원, 행정사, 아니면 좀 고난도 문제인 변호사 시험 등등 이런 다양한 직렬에선 또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지는지 근데 거의 비슷해요. 최근 경향은 직렬에 따라 시험 출제 경향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진도별로 기출을 이제는 진짜 빠르죠. 촥촥 치고 나가고 전범위 기출 풀고 마지막으로
출제 확률이 높은 문항들로만 구성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총 레벨 6까지의 6단계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저와 끊없이 반복 회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85, 90점 이상은 진짜 내가 시작할 때 행할못이었고 법의 비읍자도 몰랐다 할지라도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넥스트 레벨을 열어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